우리 집에 봄이 왔어요. 우리 집에 봄이 왔어요. 봄 영락없는 봄입니다. 새싹이 싹을 틔우고 꽃봉오리가 터지는 걸 마음껏 반겨주지도 못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채 가시진 않았지만 오늘도 길을 나섰습니다. 이야, 날씨 참 청명하네요. 개천가에 유채꽃이 막 피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테마기행 길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네, 요즘은 뭐 때가 때인 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답답해서 산과 바다로 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주 가슴이 뻥 뚫리는 뭐 자연뿐만 아니라 곳곳에 살아 숨쉬는 역사와 문화가 함께 있는 곳, 울산 북구로 테마기행 길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울산 북구 한바퀴 여행. 천마산 기슭 아래 자리 잡은 달촌 마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연두빛 녹음이 안내하는 길. 아주 오랜만에 봄나들이 나온 이들을 이 만석골 저수지가 반겨줍니다. 고요한 저수지에 사뿐히 내려앉은 봄볕이 만들어낸 윤슬. 그 모습을 한참 구경하다 보니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 천마산 산림욕장에 다다랐습니다. 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가 보니까 천마산 생태문화 탐방로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여기 편백나무가 자라고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1985년도에 나무를 8,500분 정도 식재해가지고 있었던 곳인데요. 8,500그루를 심어놨어요. 예. 그냥 조선 조림으로 했던 곳인데요. 2010년도에 그걸 발견하시고 여기 산림욕장으로 만드셔가지고 2020년도까지 올해까지 더 많은 나무를 식재해서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가시면서 뭐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예. 출발하겠습니다. 천마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 약 10,000평 규모의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이 편백나무 숲은요. 비교적 야트막한 데다가 정상까지 한 2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울창한 숲이 뿜어내는 이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 제가 간 이날도 마스크를 낀 시민들이 많이들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진달래가 아닌데, 보니까 꽁충이 키만 커가지고. 이게 뭐예요? 진달래 아니죠? 네, 아니에요. 뭐예요? 진달래가 이제 지고 나면 바로 연달아서 핀다고 해서 연달래라고 하는 꽃입니다. 연달래? 네, 산에서 피는 절쭉입니다. 아, 산에서 피는 철쭉. 네. 색깔이 아주 연해요. 네, 그죠? 맞죠. 진달래보다 아주 연해. 생긴 것도 예쁘기 때문에 가는 길을 멈추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멈출 수 없어. 아, 야. 연달래에 한 번, 과일 먹느라 또 한 번. 이번엔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우연히 만난 등산객이 건네준 인심은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저는 편백나무 숲이라고 해서 뭐 푸른 나무들만 쭉 늘어서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숲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와 봄이 오는 신호를 찾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편백 산림욕장에 간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 이제 건너가야 되나? 어디 있어? 아, 이쪽에 가시면 네. 도롱뇽을 볼 수 있어요. 도롱뇽? 도롱뇽은 물이 맑은 곳에서 자라는데, 그렇죠. 그죠?
그래서 편백님이 청정지역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아, 곳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 보시면 도롱뇽 알입니다. 야, 옛날에는 나도 어린 시절에 도롱뇽알을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요? 이거 잡아서 먹는 사람도 있었어. 맞아요, 경첩에. 이게 유충인데 좋을 리가 없죠, 그죠? 네, 맞습니다. 와, 적게는 50개에서 100개 정도까지 알이 들어있다고. 이 안에? 네. 옛날 우리 농사 지을 때는 도롱뇽 알을 보고 예. 그 해에 가뭄이 드는지 홍수가 드는지 점쳤다고 해요. 아, 이 알 보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붙여서 나왔을 때는 가뭄이 아니고 홍수가 들었을 때 단단히 붙여놔야 떠내려가지 않으니까. 아, 장마 때 또 내려가지 않는다. 와, 여기 얼마나 걸리나? 그럼 요 알로 저기 다 유충으로 될 부화할 때까지 한 달이 걸리고요. 한 달? 네. 부화해서 또 한 달 정도 되어야지 성충이 됩니다. 그리고 도롱뇽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아, 지금은 볼 수 없죠. 네네, 왜 야행성이기 때문에. 그럼 이 계곡이 도롱뇽 알이 꽤 많은 모양인데 물이 맑아서. 네, 많습니다. 네. 야, 저는 모처럼 오랜만에 어렸을 때 봤던 도롱뇽 알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편백나무길 걷다 보니까 야, 이 북구에 와서 별거 다 보는데. 철 따라 피는 꽃 구경에 맑은 개운물에 사는 도룡뇽까지 모든 곳이 자연스러워서 더 편안한 숲. 그래서인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복잡한 마음은 비워지고 눈은 한층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한 40분 정도 걸어 들어오면은 이렇게 눈앞에 편백나무 숲이 펼쳐집니다. 보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지요. 여기 좀 쉬읍시다. 아이고. 이거. 날 아파. 이게 다 편백? 네, 지금 35년 정도 된 편백잎이 지금 조림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꽤 많네요. 편백나무가 우리 몸에 좋은 건 뭐예요? 어디에 좋은 거야? 단위적으로 이제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편백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부쪽에서도 편백나무가 피톤치드가 피부 질환이라든지 근데 폐 건강에도 좋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도. 네, 그래서 오시면 크게 숨을 내쉬고 숨 한 번 깊게 들이쉬고 가슴 속 깊이 쌓여있던 근심 걱정은 내뱉어버리고 오로지 눈앞의 풍경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 바쁜 일상의 쉼표를 찍을 수 있었던 도심 속 숨나들이였습니다. 천마산 넘어 도착한 이곳은 산업수도 이전에 울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달천 철장입니다. 말 그대로 그 옛날 철을 캐던 광산이었는데요. 이곳에서 뜻밖의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여기 왜 와 있어? 잘 지내시죠?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예. 응? 시청자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정재화 씨가 저하고 아주 친분이 있습니다. 10년도 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만 아주 오래전 그 옛날에 저하고 공연을 같이 했어요. 저 입장에서는 연극 선배님으로서 저한테 연극을 많이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입니다. 현재는 투잡이죠? 예, 연극 활동도 하고 또 지역의 울산 새부리 축제라는 축제를 기획하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철을 생산하던 철산지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철 축제, 새부리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새부리 축제를 올해부터 이곳에서 개최하고자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삼한 시대부터 신라 조선을 거쳐 산업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철의 도시였던 울산. 그 중심에 이 달천 철장이 있었습니다. 310여 미터 지하로 내려갔네, 그럼.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해온 것. 이게 바로 그 당시 철을 생산하던 모습인데요. 토철이나 철광석을 캔 다음 재련 과정을 거치면 순수한 쇠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걸 쇠불이라고 부릅니다. 네, 선생님 지금 걷고 계신데 바로 밑에 이 밑에? 이 밑에 이제 이 달천 철장의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적들, 채광 유구들이나 선로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파묻혀 있는 곳이죠. 현재. 예, 예. 근데 요거를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예, 지금 현재는 발굴이 보실 수 안 되나? 없고요. 발굴은 됐는데 그거 상태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학계에서 황토로 이렇게 딱 그 랩을 싸듯이 패킹을 해둔 상태고 그 위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걷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세부리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어떻게 철광석을 캐고 어떤 과정으로 철을 만들고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뒀는데요. 이 과정을 지켜보던 중에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바로 이 수지갱도입니다. 아까 말로만 들었던 광경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일했다는 광부를 만나 그 당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1965년도 울산 철장이 개광할 때부터 2002년도 폐광식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몇 년을 계셨던 거야? 약 한 37년. 37년? 네. 저기 저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노천으로 채광을 하다가 신부에 있는 광석을 캐기 위해서 이 수직갱도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수평갱도를 해가지고 중단체구를 이렇게 해서 계기에서 이렇게 싣고 올라가서 올라가는군요. 예, 밖으로 그 반출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세부리 하면은 이 소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토철 철광성에 숯을 넣고 1300도가 넘는 용광로에서 하루 꼬박 녹여야 얻을 수 있었던 쇳덩이. 고된 작업의 고통을 덜어주고 호흡을 맞춰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렀던 불매소리는 노동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노동요였습니다. 본사의 체력 덕분에 마지막 불매꾼이었던 고 최재만옹의 소리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를 전수받은 분이 누구세요? 제가 좀 전수를. 아, 선생님이? 예, 예. 이 노동요를, 예. 불매야를. 예. 그럼 한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이게 혼자 부르는 거 아니고 합창으로 부를 거 아니야? 합창을 하죠. 저 후렴이 또 있어요. 후렴. 후렴은 또 어떻게 해요? 그게 오 불매야 이게 후렴이고 불매야 이게 그다음에 후렴. 이제 또 더 빨리 가속을 좀 해야 되겠다. 예. 불모가 힘을 더 실어야 되겠다. 그럼 더 빨리 산소를 더 템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에야 여로 불매야 에야 여로 불매야 무령산의 산신령님 에야 여로 불매야 용당고래 여왕님요 에야 여로 불매야 이세불이 잘도 되면 에야 여로 불매야 반달 같은 논대기 사서 에야 여로 불매야 밥 먹고 옵시다. 안 되겠다. 소리꾼이시니까 어떻게 이제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계획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존 회원이 한 65명 됩니다. 회원이. 회원이. 65명이 흩어지지 않고 후대까지 전성할 수 있는 우리가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근데 문화재로 됐으니까 이거 계속 이어받아야죠. 또 시무형문화로 지정되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렇죠. 자부심도 있고 이제까지 우리 회원들이 고생한 거 보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족하게 생각하는 그냥 거죠. 긍정적으로 믿어보세요. 뭐 되겠죠. 네. 지금의 울산을 만든 세부리 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어나가려는 노력이 있어 미래의 울산이 더 기대가 되죠. 곧 흥미로운 체험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리만큼이나 소중한 문화유산 여기도 있습니다. 북구에 있는 유일한 기차역이자 울산을 드나드는 중요한 관문. 기차역은 언제 와도 참 설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동해 남부선이 있는 호계역입니다. 이 호계역은 울산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 철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뭐 이 역사가 조금 아담하고 정치가 있어 보이는데 조그만 기차역이에요. 아마 철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호계역. 부지런히 부산과 포항을 오가는 동해선을 비롯해서
청양리 동해까지 이어지는 중앙선까지. 이 조금 느리지만요, 하루에 오가는 열차만 약 60여 편, 이용객은 2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여기에 쉴 새 없이 오가는 화물 열차까지 더하면은, 야, 비록 크기는 좀 작아도 북구를 오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만 하는 기차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 부역장님이세요? 예, 부역장님이시네. 황성일 부역장님. 이 호계역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예, 얼마나 됐나요? 한 100년 됐나? 100년 예, 정도 됐습니다. 100년? 예. 그럼 일정시대 때부터 여기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게 무궁화예요? 예, 무궁화 열차입니다. 무궁화 열차? 와. 그 여기 서울 가는 거 있어요? 예, 서울에 저 원주, 영주에서 청양리까지 가는 차가 있습니다. 영주로 해서 예, 예, 한시간 걸리겠고. 예, 몇 시간 걸려요? 7시간 정도. 7시간? 예, 예. 차라리 내가 걸어가는 게 낫겠다. 곳곳에 다 역마다 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수용하려다 보니까. 오랜 세월 한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왔기에 호계역은 굴곡진 지난 역사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지은 곡식을 빼앗고 인근 산에서 볼목한 목재를 전쟁 물자로 실어 나르던 일제 강점기의 아픈 기억도 있는가 하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영화로웠던 시절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 철의 역사하고 아주 관계가 깊다고 하더라고요. 호계역이. 예, 호계역이 1980년대 후반까지 울산 북구 달천 철장에서 야. 쇠고란 철강석을 전국의 재련소로 운반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이 호계역이 금년 안에 없어진다는 얘기 들었어요. 금년이 아니고 내년 한 6월이나 8월경쯤에 저 내년에? 북구 송정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이 철하고의 역사가 관계 깊은 곳인데, 예, 이 호계역이 떠나면 섭섭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어요. 이 주변에 있는 인근 사람도 엄청 섭섭하시겠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역 건너편에 있는 호계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은 매달 1일 6일마다 장이 서는데 제가 갔던 날은 안타깝게도 장날이 아니더라고요. 대신에 그 아쉬움을 달래줄 만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수구레 국밥? 이 수구레가 뭐야? 아, 이게 또, 야, 이 국밥인 모양인데, 잘 됐네. 오늘 하루 종일 아주 걷고 뛰느라고요. 소화가 다 되는데, 한 그릇 먹고 가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아야야야야야. 어서오세요. 네. 시장하면 국밥, 시장할 때도 국밥 많은 게 없죠. 거기에 소 한 마리당 딱 한 3kg 정도만 나온다는 수구레가 듬뿍 들어간 국밥이라니 오늘 정말 횡재했습니다. 수구레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선지를 비롯해서 신선한 청엽, 두툼한 갈비살 등등이 뚝배기 가득. 아주 예술이네, 예술이에요. 사장님의 넘치는 인심에 벌써부터 침샘이 바빠집니다. 아, 기대가 되네. 아. 와, 이게 뭐 한상을 그냥 뭐. 와. 아이고. 이름이 뭐 이거 뭐. 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구레 선지 내장국밥. 수구레 선지 내장국밥. 내장국밥. 예. 세 종류구나. 예. 와, 그럼 이 수구라는 게 뭐예요? 뭐 어디 종류야? 부분이 이게 어느 부위? 소 껍질과 살 사이에 힘줄. 아, 껍질과 살 살 사이에 사이에 힘줄. 힘줄. 예. 나는 수구레라고 그래서 옛날에 구두 만두는 가죽으로 만든다고 그러길래 예. 야, 그걸 어떻게 먹니 딱딱해서 근데 맛있다고 그래서 예. 나 처음 맛을 보거든요, 지금. 그리고 옛날에 구두방 가죽 공장 옆에 예. 사람들이 그걸 주워와가 아, 이제 많이 붙어 있으면 뺏기갖고 금방 사람들이 주워가가 볶아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예. 뭐 국도 끓이고 그랬대요. 구수하다. 예. 응? 아, 이게 다 전부 소고기죠? 예. 응. 나 국물 딱 보니까 아주 저격인데. 이거는 꿀떡 능가도 안 얹힌대요. 수구레가. 수구레는 예.
근데 어떤 게 수구레야? 이런 거, 예, 예. 아, 이거? 그거, 예. 아, 요거 여기 이게 예, 수구레예요? 예, 예. 아,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아주 부드럽고 고소하네. 예, 예. 요건 뭐야? 고양, 아, 이거 양. 소양. 이거 양. 예. 예. 그거, 요건 암뽀. 요거 그런 건 암뽀. 암소, 애기지. 아, 이게 수락이구나. 예. 시래기가 몸 좋아. 가정 솜씨가 참 좋으신데. 언제부터 이거 몇 시간 삶으신 거예요? 아침 내가 6시 나오거든. 제일 먼저 나와, 시장에서. 아, 아침 6시에? 예. 한 4시간 끌린다고. 그럼 아침 6시에 출근하셔가지고 예. 밤 몇 시에 들어가죠? 손님 많이 올 때는 2시 반에. 동나는구나. 예. 낮 2시 반? 예. 와,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날. 야. 맨날 안 되지. 인기가 캡이구나. 응? 이거 캡이야? 한 그릇 얼마? 뚝딱 말해요. 아이고, 입 대다 보니까 막 들어가네 또. 아니, 이건 소화가 잘 돼. 시래기 국물이거든. 아, 기름기가 없어. 앞으로 더 장사 더 하실 거야? 예, 뭐, 한 10년 안 하겠어요. 65인데. 6다 드세요? 예. 아니야, 80까지 하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계속 먹을게요. 예, 그러세요. 예. 울산 북구 하면은 철만 유명한 거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쳤던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의사도 있습니다. 그분이 나고 자랐던 곳에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봤는데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박상진 의사 생가인가요? 네, 여기가 우리 울산의 자랑이신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생가 아, 되겠습니다. 아. 1884년도에 여기에서 태어나셔가지고 100일 만에 이제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으셔서 양자를 가셨던 장소, 여기가 바로 이제 생가이시고요. 어려서부터 신동이라고 소문났던 박상진 의사는 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7 나이에 우리나라 첫 판사 시험에 합격했지만은 일본의 관리는 될 수 없다고 사퇴를 하시고 독립운동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써 있듯이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맡았던 분이고요. 광복회 총사령.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그 백야 김좌진 장군을 많이 김좌진 알고 계시죠? 장군, 예. 네. 사실 백야 선생님을 만주로 보내신 분도 광복회에 있던 총사령 고헌 박상진 의사가 만주 길림 광복단으로 그 김좌진 장군을 그 대형 광복회의 부사령으로서 보내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역사책에서 많이 봤던 그 대한광복회 수장이 울산 사람이었다니. 그의 숨결이 곳곳에 머물러 있는 생가는요, 사랑채와 13칸의 안채, 4칸의 부속채로 그 규모가 꽤나 컸습니다. 조선 후기에 상류층에 속할 정도로 부유했지만은 그는 본인이 가진 것에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울산에 약 60만 평이라고 하는 아주 큰 아주 대부호의 집안이었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뭐 떵떵거리면서 명예롭게 살 수도 있었지만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 나라를 잃고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일신이 편하면 무엇하겠느냐 하면서 예. 여기에 있던 그 넓은 땅과 그리고 이 집을 모두 독립운동에 쓰시고 자신의 젊음과 그리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셨던 우리 박상진 의사의 고택이 되겠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부호들을 응징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군자금을 모으고요. 만주에 군관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한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생가. 박상진 의사에게 독립운동은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숙적 일본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독립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조국의 광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형무소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의 이제 소회를 담아서 쓴 글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다시 태어나기 힘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다행히도 다행히
남자로 태어났건만. 이룬이 하나 없이 이 세상을 떠나려니. 청산이 조롱하고 녹수가 찡그리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38세에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아, 젊은 나이네. 이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네. 네, 그리고 또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전 그 가산을 다 거기에 쓴 건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분의 그런 높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너무도 짧은 생이었지만 한치의 후회와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살았던 박상진 의사. 내년이면 그가 순직한 지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잇게 한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찬란한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놀라운 분들입니다. 네. 감히 우리는 조족지혈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그런데 우리 후손들한테 이제 교육적인 의미에서 그분들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와 나라가 어려웠을 때 어떡하겠습니까? 울산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교육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뭐 한번 여기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네요. 방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이 드네요. 역사 문화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도 품고 있는 북구. 이곳에는 북구를 넘어 울산을 대표하는 농작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넓은 비닐하우스 밭에는 봄의 싱그러움을 꼭 빼닮은 게 있었으니 바로 부추입니다. 추운 겨울부터 한 달에 한 번 수확하기 시작한 작업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깔 좀 보세요. 제대로죠 이거. 아,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봄에는 이 봄부추가 이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울산 부추가 또 전국 명성을 얻고 있는 최고의 봄부추입니다. 야, 이거 참 실하다. 예. 이 울산 북구 부추가 참 실하네. 예. 특히 우리 선생님은 이제 이걸 많이 드셔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아주 좋아집니다. 예. 다들 좋습니다, 이거. 옛날에 어떤 분은 이거 먹고 탐도 뛰어넘었다고 그러대. 예, 월담초라 그래요. 월담초? 예. 월담초뿐만 아니라 부추는 경상도와 충북에서는 정구지, 강원도에서는 분추, 전라도에서는 이 소리라고 불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그만큼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이름이 붙은 건데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 울산 부추는 잎 자체가 두껍고 진한 향과 알싸한 맛 좋기로 전국 팔도에 소문이 자자해요. 가락동에 부추가 올라가면 가락시장에. 그래도 이제 울산 부추가 올라오면 아주 대우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서울 그 시민들이 아마 울산 부추를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그 서울 사람들이 먹어보면은 계속 찾기 마련이거든. 왜? 품질이 좋고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울산 지역에 이렇게 부추가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나? 특히 이게 이제 기후가 해양성 기후입니다. 겨울에 요게 생육 조건이 딱 맞아요. 생육 온도 한 18도 정도 나오는데 우리 겨울에 하우스를 치우면은 그렇게 눈도 많이 안 오고 겨울에 영하로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생육하기가 멋지죠. 그래서 잘 자란다. 그런 말이죠. 나도 기억에 왔으니까 내가 부추는 옛날에 한번 잘라봤어. 아, 그렇죠. 몇 번, 한 서너 번 잘라봤는데 그건 무슨 그 대수예요. 그렇죠. 네, 방송. 큰 소리 똥똥 쳤는데 작업 방석 차는 것부터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한다 겁니까? 헤매는 것도 잠시죠 뭐. 반장님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소시적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손목 스냅으로 가볍게 툭툭 끊어주니까 손끝에서는 싱싱함이, 콧끝에서는 향긋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오늘 작업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거 뭐 현장 실습 아니에요. 산 경험이죠. 얼마나 좋아. 오늘 선생님 작업한 걸로 부추 겉절이 해서 삼겹살에 맛있게 한번 시식하러 가시죠. 좋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자, 저쪽으로 나가실까요? 가시죠. 가시죠. 이렇게. 야, 삼겹살의 겉절이다. 다들 이 반가운 소리 기다리셨죠?
열심히 일한 자 맛있게 먹으라고 했어요. 눈앞에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이 삼겹살에다가요. 야, 이 가스왁한 부추로 새콤달콤하게 버무린 겉절이가 대령입니다. 부추와 삼겹살이 얼마나 바람직한 조합입니까? 이 사모님이 무치신 거지? 오케이. 그럼 맛을 좀 볼게. 이건 일단 고기 올려놓기 전에 이것부터 시식해 볼게. 항상 양념이 좋구만. 응? 그리고 정성이야. 이거 손맛에서 오는 건데 이게 장가 잘 왔어. 아, 예. 제가 태어나서 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게 마누라한테 장가 잘 가는 겁니다. 맞아. 장가 잘 왔어. 예. 아, 땀 흘리고 먹는 꿀맛 같은 새참 먹기 일보 직전. 노릇노릇 고기 익기가 무섭게 부추 겉절이에다가 사모님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까지 딱 얹어서 크게 한 입. 이거 저희가 만든 삼합이지만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와. 야, 이거 삼합에 삼합. 많이 드십시오. 야, 이렇게 먹으니까 제대로 사는 것 같다. 아, 역시 부추와 삼겹살은 잘 어울려. 우리 카메라하고 스태프들이 우리 먹는 거 정신을 쳐다보는 거야. 넋을 뺏겨서 넋을. 근데 앞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에 혼자 먹기 미안하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얼마나 먹고. 나 먹으려는 게 아니야. 야, 감독 먹고. 형 감독. 자, 맛있는 건 원래 함께 나눠 먹으면 더 맛있는 법이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 손이 갑니다. 항상 잘 우리 도예지 사람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맛있게 한번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건투를 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시간 내서 예. 여행 좀 보내드려. 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부추 화이팅! 화이팅! 몸에 좋은 부추로 봄 기운 가득 충전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긴 곳은 푸른 바다를 품고 있는 제전 마을입니다. 봄밭에는 부추가 있고 봄바다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요즘 동해안에 아주 제철을 만난 명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제전항.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울산 북구 한 바퀴 여행. 이번에는 바다로 갑니다. 봄과 함께 찾아오는 바다 명물이 있다는 제전 마을. 마을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짭조름한 바다의 향. 오랜만에 바다에 오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전 마을은 규모가 꽤 있는 마을이라 정저항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북구의 중심어항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예, 예.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여기 예. 보니까 여기가 제전 마을이라고 하는데 예, 예. 여긴 순수한 어촌 같아요. 예, 예. 예. 그럼 다 여기 종사하시는 분이 다 업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바다에만 종사하시는 바다에 종사. 예, 예. 그럼 다들 배들 가지고 계신가? 예, 예, 예. 아, 그래요? 예, 예. 부촌이네, 그럼. 예, 옛날엔 부처 지금 좀 그렇습니다.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예. 주로 하는 물고기를 잡습니까? 아니면 그냥 미역을 따나 뭘 해요? 미역. 미역. 예. 현재 분들은 전복과 소라, 해삼, 문어 등등. 예, 예. 예. 해녀분들도 여기도 계시구나. 예, 예. 아, 그렇군요. 이 마을에 처음 오면은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다고 관장님이 데려간 곳은 마을 박물관. 겉으로 봤을 땐 허름해 보여서 몰랐는데 안으로 들어서니까 세상에 참 해녀들이 물질할 때 사용했던 도구부터 담는 소구리.
소굴이. 예. 장어잡이에 쓰였던 그물, 바다일 노하우가 가득 적힌 기록까지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고기 잡는 위치, 위도 경도 파악해서 이제 기록해놨던 장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내년에 5월달이면은 물 조류가 한 일주일 차이가 안 납니다. 예, 그 자리 가면 또 비슷한 고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적어뒀군요. 그 저거 필요한 거네요, 그죠? 좋은 재료죠. 제전 마을은 해녀, 돌미역 그리고 장어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 앞바다에는 수십 명의 해녀들이 물질을 했답니다. 그래서인지 해녀의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녀는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직업이잖아요. 지금은 물질하는 이가 예전만큼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해녀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가 이제 나잠 허가라는 게 있어요. 면허세가 있는 사람이 25명인가 그런데 현재 작업하고 계신 분이 9명. 9분. 그 나머지는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거의 이제 많이 안 하시고 겨울에 이제 말똥성게 채취할 때 이제 좀 하시고 그래. 그 해녀분들이 원래 여기 계시던 분들이 아니면 제주에서 오셨나요? 지금은 제주에서 오신 분은 거의 생전에 다 돌아가시고 또 이제 요 바닷가 출신들 이웃 마을 출신. 예. 근데 9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고. 제전 마을의 시간은 돌미역 중심으로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4월부터 6월까지만 딱 미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집안 대소사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미역 포자가 붙기 전부터 성장, 채취, 건조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이곳에 기록해뒀더라고요. 자연산 돌미역을 우리 식탁까지 올라올 때 하는 첫 과정이 나는 그 기구들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세 작업이라는 겁니다. 저희 바닷가 요초만에 쓰는 용어가 그 바다 바위 속에 해조류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조류를 깎아내는 거예요. 이 기구를 가지고. 그게 한마디로 치면은 우리 청소기 가지고 집에 청소를 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연산 돌미역을 먹기 위해서 준비 과정, 기구들입니다. 참 귀한 겁니다. 밥상에 오를 때까지 그 과정을. 예. 깨끗한 바위에서 이 싱싱한 돌미역이 달리는 법. 미역바위 구경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귀한 걸 발견했어요. 바로 봄볕에 말리는 미역. 사실 이날 바람이 너무 불어서 작업을 못해가지고 미역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더 반가웠습니다. 이거는 미역 귀다리. 예. 이게 아주 끈적끈적한 이게 성분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맛있죠. 예. 짜지야. 짜고 비리지 뭐. 귀다리도 음식 어떻게 해먹는 방법이 있어요? 뭐야? 예를 들면 지금 요 선 기다리는 더운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초 무침에도 맛있고. 초무침? 예, 해초무침. 해초무침. 예. 건조시계 가서 식용유 튀겨 먹어도 맛있고. 튀김 맞아. 튀김으로 먹어야 맛있어요. 기다리 줄기는 건조시계 놨다가 장아찌. 장아찌. 치즈를 해놓으면 장아찌 박아 먹어. 예. 장아찌라도 고추장 들어가요. 양념 장아찌도 있고 간장 장아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럼 집안에서 먹을 수 있는 건 다 여기 다 있는구만 이게. 완전 이제 청정해서 나는 자연산 돌 기다리죠. 예. 옆에 있는 이것도 분명 해풍에 바짝 말린 미역은 미역인데 길이가 좀 짧고 크기가 좀 작죠, 그죠? 대개 미역은 장각이라고 해가지고 긴 미역, 대각. 예. 그런데
이거는 시장에 파는 건 아니죠? 미역하고 나서 좀 뭐랄까 남은 건데 집에서 먹으려고 이렇게 건조시켜 놓은 거죠. 대부분 이래 가족끼리 나누어 먹고 집에서 먹으려고 이런 말은 정자미역. 돌미역. 예, 돌미역. 아주 고소와. 예. 씹으면 씹을수록 돌미역이 참 고소고 예. 씹을수록 깊은 맛이. 약 깊은 맛. 예. 약간 뭐라 그럴까? 탄 맛이 나온다 그럴까? 예.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이 팔도에 소문난 정자 돌미역 맛의 비결은요, 미역 키우기 딱 좋은 천혜의 자연 조건 덕분입니다. 이곳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수심이 얕은 데다가 물살이 거칠기 때문에 육질이 쫄깃쫄깃한 맛이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연산이다 보니까 어느 바위에서 따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요. 그럼 관장님은 어디 갔다? 저희들은 이제 옥수암 요 앞에 요 파도치즈의 미역 질이 좋죠. 두 번째 질이 좋죠. 관장님이 일부러 그 좋은 거 담으신 거예요, 뭐야? 아니 그 이제 베이비 뽑기 합니다. 비빔볶이? 예. 야, 예. 그 우루 쓰면은 예, 제일 예. 좀 그렇지. 질 낮은 거로 또 뽑히겠네. 예. 야, 미역 복불복이라니 관장님은 올해 운이 참 좋네요. 이 마을 사람들은 미역 바위 하나당에 4개의 팀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는데요. 바위 크기에 따라서 사람 수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 해 열심히 바다 농사 짓고 그걸로 얻은 수익은 공평하게 나누는데요. 아무래도 생업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추첨 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예. 그 7, 80년대 예. 여기 아주 그냥 크게 뭐 해녀들도 많고 예. 그때는 저 집도 꽤 많이 있더구만요. 예. 그때는 어떻어요? 여기 아주 시끌시끌했겠어요. 경사지. 1년에 한 번 큰 잔치지 한마디로 선생. 잔치? 예. 그 당시에는 이제 현장에서 바로 채취 와서 했는 분들하고 그 팀별로 바로 이래 물건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해서 바로 예. 100% 자연 건조죠. 자연 건조. 예.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을 갈고 퇴비를 주면서 곡식을 얻는 것처럼 제전 마을 사람들도 한 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 바위와 바다를 갖고 왔습니다. 신라 고려시대 문헌에도 미역 채취 기록이 있을 정도로 천년을 이어온 바다의 맛. 미역을 따른 해녀도 어촌 마을 사람들도 예전보단 많이 줄었지만은 귀한 돌미역 오래오래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 옛날이지만 그래도 그런 하나 추억이고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참 행복하시겠어요. 그런 또 옛날 생각하시면서 꿈을 갖고 산다는 건 행복하신 거거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또 생길 거예요. 그렇죠? 더 좋은 문화나 다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이 드네요. 예. 하여튼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봄바다의 활기가 느껴지는 정자항. 갓 잡아 올린 이 생선들 좀 보세요. 정말 싱싱해 보이죠? 금방 잡은 쫄깃한 화로회, 야들야들한 속살이 매력적인 대게 맛보러 많이들 오시는데요. 하지만 요즘 같은 봄에 꼭 먹어야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참가자미. 정자항은 가자미가 많이 잡혀가지고 가자미항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잡혀요? 예, 사철 여기 거의 90%가 정자항에서 가자미가 나와요. 가재미 거의 다 90%가? 예, 여기 살아있는 하루. 이 배들이 있잖아요. 다 이게 거의가 가자미 배. 다 가자미 배예요. 사장님네도 배가 있구나. 예, 직접 잡아가지고 판매하고 직접 이래요. 판매하시고. 예. 이야, 이거 참. 우리 저거 미주구리 이거 얼마나 물가자미 저 구부라는데 한번 드셔볼란겨. 뭐가 미주구리야? 저 있네 저 바짝 말랐는 거 저거. 저것도. 미주구리? 저거 구워놓으면 옥수 맛있거든. 저거 우리 언니 굽고 있네. 미주구리가 뭐야? 미주구리가 맛 좀 봅시다. 구워가지고 술안주 한잔 하고. 꾸덕꾸덕하게 말린 미주구리를 난로에 살짝 구워 먹으니까요. 짭조름하고 고소한 게 요게 또 별미더라고요. 아주 잘 먹었습니다. 맞네. 우리 이제 망고.
시끌벅적한 정자항에서 빠져나와 방파제를 따라 걷다 보니까 바다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빨간색 고래등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자 앞바다를 지켜주고 있는 듯한 든든한 자태. 자세히 보니까 귀신고래 모양입니다. 이걸 보면은 울산인 걸 알 수 있죠. 고래등대. 울산의 상징이고 북구의 상징이고 정자의 상징인 고래등대. 예, 이 지역 사람들이요, 예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이 정자와 강동 해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죠.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또 오감을 즐겁게 하는 코스 중에 코스, 바로 이곳입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그리고 까만 파도갈 같은 몽돌의 만남.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파도와 몽돌이 쌓는 화음에 귀도 즐겁고 탁 트인 푸른 바다에 눈도 즐거운 주전 몽돌 해안. 이만하면 울산 12강이 손꼽힐만 하지요. 저를 반겨주시려고 오신 분이구나. 예, 반갑습니다. 예, 이리 오세요. 네. 오. 이 몽돌 해변에 오시면 몸과 정신 건강에 네.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몸과 정신과. 네네네. 이 흙몽돌이 햇볕에 이렇게 데워지면 예. 찜질 효과도 그렇죠, 느껴지겠죠. 이게. 따끈따끈하겠죠. 네네, 따끈따끈하겠죠. 또 요게 지압 효과가 있습니다. 지압 효과. 네네. 이 맨발로 네. 이 몽돌 해변을 걸었다 보면은 네. 이 용천혈이라고 해서 네. 발바닥에 자극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지압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냐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도 되고요. 또 소화도 그렇게 잘 되고요. 네. 붓기도 빠진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건강에 이보다 더 좋은 걷기 길이 없겠죠. 예, 지금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까? 찰칵하는 이거는 진짜 이거 시나 쓸 법한 파도가 밀려왔다 나갈 때 이 몽돌이 같이 따라 나가면서 찰칵하는 그런 청아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우리 정신 건강에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그런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걷기 길이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해안선을 따라 1.5km 정도 이어지는 길. 맨발로 걷지 않아서 지압 효과는 느낄 수 없었지만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느껴지는 몽돌의 촉감에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나갈 때마다 들리는 이 즐거운 소리에 정말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몽돌이 조금씩 달아가는 세월 동안 이 해안이 변함없이 아름다운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우리 울산의 해안가가 대부분 이렇게 인공해안이 한 70% 됩니다. 인공해안이라고 하면은 산업체가 거기에 이제 매립을 해서 들어섰는 거죠. 그래서 한 30%가 자연해안인데 그 중에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곳 강동 주전 몽돌 해변입니다. 그럼 여기 오면 또 뭐 볼 게 있다고 그러던데. 뭐. 그렇죠. 네, 여기 해변 바닷가도 너무 예쁜데 또 저기 끝자락에 가면 정말로 최고로 숨겨난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뭐예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궁금한데.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한번 가보시죠, 그럼. 그래요? 아름다운 해안의 끝자락, 숨은 비경의 정체는 바로 강동 화암 주상절리. 까마득한 그 옛날 섭씨 1000도 이상의 뜨거운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갖가지 모양을 새겨놓은 건데요. 약 200m의 해안을 따라 쫙 펼쳐진 절경을 보니 정말 자연보다 위대한 조각가는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뭐 벌집 모양 같기도 하고. 벌집 모양 같기도 그죠?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연필 같기도 하더라고 저것도 하더라고요. 연필 같기도 해요. 네, 그죠? 같기도 네, 하고. 저렇게 육각형, 사각형, 오각형의 각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예, 이렇게 전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저 전리된 횡단면이 또 마치 꽃 모양 같다라고 합니다. 그죠? 꽃 모양. 네네. 그래서 이 마을 이름도 고타자에 바위 암자를 써서 하안마을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네, 그래서 이 여기 주상절리가 규모는 그렇게 뭐 크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동해안에서 가장 오랜데 2천만 년 전에 형성된 2천만 년 전에 2천만 년. 네, 형성된 그 절리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큼지막한 바위에 나이테처럼 새겨져 있는 길고 긴 세월의 흔적. 저마다 크기도 깎아놓은 모양새도 다르지만은 오래오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감이 즐거운 북구의 바다. 여러분도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예, 산과 바다와 그리고 강이 있는 울산 북구 한번 꼭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기억해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박여행 길 울산 북구에서 인사드립니다. To fly, time will the heaven bright light, will the earth delight. Open your eyes with me, see paradise, swing me awake and arise with m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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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